태풍 솔릭도 6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상봉에 나서는 남북 이산 가족들의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네, 금강산에선 지금 2차 이산 가족 상봉의 첫 행사인 단체 상봉이 눈물바다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은 이제 건너갔고 방금 전에 이제 이산 가족들이 60여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단체 상봉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 상봉이 시작이 됐습니다. 단체 상봉은 이제 이번이 2차, 앞서서 이제 1차 상봉이 열렸고 지금 이제 2차 상봉인데, 근데 그 첫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그 앞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그렇게 이제 행사가 펼쳐지고, 지금 이제 올라간 그 방북한 가족들이 남측의 81가족, 그리고 총 326명입니다. 원래는 이제 두 가족이 더 많았었는데, 남측하고 북측에서 각각 한 가족씩 그 건강상의 문제로 상봉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제 81가족으로 안타깝게 줄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단체 상봉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첫 상봉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서로 처음에 이제 얼굴을 바로 알아보는 가족들은 서로 이제 오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좀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얼굴을 이제 확인할 수 좀 바로 못 알아보는 가족들은 또 사진을 꺼내가지고 얼굴 대조해보고 그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기도 하는데, 또 뭐 간간히 이제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생사를 확인해가지고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열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봉 행사가 이제 오후 3시에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도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저녁에 오후 7시부터는 환영 만찬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해서 3시간 동안 그 점심을 겸한 그 개별 상봉이 열리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한번 2시간 동안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3일째는 오전 10시부터 점심까지 해서 3시간 동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별 상봉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속에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시는 이산가족 상봉단의 모습이 보이는데, 1차 상봉과 2차 상봉 좀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1차 상봉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끝났는데요. 남측 이산 가족들이 북측 가족을 이제 찾아서 만나는 행사고, 이번에는 그 북측 이산 가족이 남측 가족을 찾아서 만나는 만나는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 북측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달라고 그 북측 당국에 요청을 해서 우리 정부에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연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결국에는 북측에 있는 그 이산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손님이 되는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영 만찬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측에서 주관을 하고, 예를 들면 앞선 이제 1차 상봉 같은 경우에는 그 북측이 주관을 했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번에 행사를 대부분이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측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산 가족들이 연락을 받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놀라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 일정은 이제 대부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요 행사가 이제 1차는 금강산 호텔에서 열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2차 행사는 남측이 건립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이제 이게 그 2008년에 이제 그 완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격 사건이 이러면서 이제 사용을 못하다가 보수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2차 행사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주로 열리게 됩니다. 1차 거의 말미에 제일 걱정이었던 것이 태풍 솔릭이었는데, 태풍 솔릭이 무사히 또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덕분에 이제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의 영향도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산가족 당사자들이겠죠. 근데 태풍이 이제 혹시 위력이 세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아무래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혹시나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그 고령인들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세인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90살이 넘으신 분도 10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예. 조금 강풍이 불어도 아무래도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플랜 B, 플랜 C 뭐 이 정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다행히 이렇게 큰 비가 많이 온 거 말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예.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북측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북측으로 올라갈 때 보통은 다 내려서 출입하는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버스에 탄 채로 북측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검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국에서도 그 우산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이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 이제 관심이 큽니다. 네, 남측에서 금강산으로 향할 때 사실 북측에서 그 과정을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간소화가 됐다는 얘기신데 북측의 달라진 태도도 눈길을 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차 상봉 때는 원래 이제 고령자에 한해서 그 버스에 내리지 않고 그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두 다 그 버스에 탄 채로 이제 심사를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북측이 이제 협조를 많이 해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상봉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총 만나는 시간이 1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2시간으로 이제 늘어난 게 그 마지막 날 이제 작별 상봉 때 원래 그 11시부터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시로 이제 앞당겨 가지고 점심시간 오후 1시까지 해서 3시간을 만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총 이제 12시간으로 이제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상봉이 열리는데 원래는 개별 상봉만 하고 점심은 따로 먹었는데 이것도 이제 북측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동의를 해줘서 점심까지 숙소에서 이제 도시락을 넣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다른데 예를 들면 그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이제 그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북측 선수들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게 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북측 선수들이 우리 남측의 응원단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남북 간의 어떤 유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북측 고위 인사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 지시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관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연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 측 최고령이 이제 100세시네요. 강정옥 할머니신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그 강정옥 할머니 남측 우리 측에 이제 강정옥 할머니 100세시고 지금 상봉단 가운데 가장 이제 남측에서는 최고령이십니다.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데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시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아직 이제 상당히 정정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 15살 아래인 북측의 동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5살이 그 4번째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헤어질 때 그 동생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그 원래 집이 고향이 이제 제주도 애월인데요. 애월하면 이제 좀 이쁜 어떤 해변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 여기가 원래 고향이었는데 그 돈을 번다면서 그 17살 때 영등포의 방직 공장으로 취직한다면서 그 이렇게 어떻게 무트로 이제 가는 갔었는 상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전쟁이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만나서 사연을 듣다 보면 어떻게 북으로 올라가겠는지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헤어지는 거 말고도 지금 이 강 할머니께서는 올라오기까지도 상당히 좀 사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고향이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건데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일단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수요일이면은 태풍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서두르신 게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어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늦게 비행기를 탔었으면 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만난 잔치를 어떻게 보면 이루기 위해서 약간 좀 하늘이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동생 만나면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반가운 말만 해야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당신 입장에서는 동생은 17살이다. 예.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차차 풀어나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4번째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다음 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그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된 그 스티븐 비건, 그 지금 미국 포드 자동차 부회장을 이제 지냈었는데 같이 예. 동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이게 약간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만남이 조율돼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제 반면에 3차 방북 때 그 면담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시찰을 하는 바람에 면담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걸 의식해서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관심인 것은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시설 리스트 제출, 요 두 가지가 예.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예. 만약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예. 그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교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예. 들면 북한에서 말하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그 구구절에 예. 즈음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예. 방북할 것으로 거의 유력시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예. 이런 식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만약에 또 여기서 이제 북미 간의 협의가 잘 되면 예. 그 다음 달 말에 그 유엔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그때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 무대에서 그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사자의 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그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예. 관측이 나와 있어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주 방북에 어느 때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선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2차 이산가족 상봉의 내용까지 정치부 이봉석 기자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